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투키디데스 함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책임론이 제기된 상태에서 2020년 5월 13일 중국이 미중 간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0만 명 정도의 미국민들을 사망하게 만든 코로나19의 책임을 전가할 대상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래되었다는 데 대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최악의 공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 해군과 중국군 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중 간 충돌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자 국제정치학자들은 미중 관계가 종국적으로 갈등과 협력 중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간스키라는 학자가 주장한 세력 전이 이론, Power Transition Theory에 의하면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강대국이 출현하면 전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후진타오 중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뉴욕 타임즈지의 생어 기자가 이 투키디데스 함정, 투키디데스 트랩이라는 용어를 미중 관계에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양국의 전쟁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그레엄 앨리슨 교수는 운명 지어진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두 국가의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겁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경에 있었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도전 국가가 부상하게 되면 지배국이 공포를 느끼면서 도전국의 성장을 차단하고자 하고 결국 전쟁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도 아테네가 부상하자 스파르타가 공포를 느껴서 아테네를 사전에 견제하고자 전쟁을 감행하여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앨리슨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근세 이후의 세계 역사에서 16번의 투키디데스 함정의 사례가 있었고 그 중에서 4번을 제외한 12번이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앨리슨은 지배국과 도전국 간의 세력 전이라는 기본 성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 간 해상에서의 우연한 충돌, 타이완의 독립 추진, 제3자에 의한 도발, 북한 붕괴, 경제 분쟁 악화 등과 같은 촉발로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은 경로로 진행될 것 같으면 수십 년 내 미국과 중국 간의 재앙 차원의 전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허용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Much more likely than most of us are willing to allow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앨리슨이 주장한 미중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스 시대와 달리 현재는 전쟁 발발이 어려운 국제적 환경이고 경제적 상호 의존성도 매우 크며 특히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세계 여론이 크다는 겁니다. 또한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전쟁을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미국은 물론 중국도 신형 대국 관계라면서 세력 전이 이론의 결론과 다른 새로운 양국의 협력 관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정책 방향은 앨리슨이 전망하는 방향, 즉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모두 자국의 위대함, greatness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하여 강력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갈등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17년 12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나 2018년 초에 공개된 미국의 국방 전략 모두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의 도전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 5월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한 데 이어 2019년 6월에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냉전시대 소련에 대해서 시행했던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팔러시를 대중국 견제로 사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은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내해로 만들려는 계획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은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의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 즉 확장 억제나 핵 우산이 필요한 상태여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기하면서 중국을 선택할 경우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재통일하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일개성으로 격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외교만으로 북핵 위기를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경우 한국이 어떠한 외교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